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과학과 박하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친구들 드디어 이번 시간부터 해서 우리는요, ESC 물리학 첫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강의는요, 여러 가지 힘 해서요, 1학년 때 배우는 단원입니다. 자, 1학년 1학기 때요, 우리가 이제 힘에 대한 이야기 공부하면서 물리를 쫙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 힘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는 것으로서 힘 4가지 배웁니다. 우리 중력 배우고요, 탄성력 배우고요, 마찰력 배우고 부력 배우게 돼요. 이렇게 4가지의 힘 중에서 우리 이번 시간에 2가지의 힘 공부하려고 해요. 중력과 탄성력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오리엔테이션 때 전반적인 이야기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우리 교재가요. 중력과 탄성력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2개의 소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1시간은요. 개념 공부하고요. 1시간은 문제풀이 할 거예요. 그때 개념 속에 기본적인 문제는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요. 10쪽, 11쪽에 개념들 있고요. 12쪽, 13쪽에요. 개념 다지기에서 기본적인 문제들 있죠. 개념 시간에 여기까지 풀 겁니다. 여기까지 풀 거고요. 다음 시간에 실력 다지기에서 1번부터 해서 쭉 뒤쪽까지는요. 우리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문제풀이 시간에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틀 잡혔죠? 자, 우선은 중력과 탄성력에 대한 이야기 할 거예요. 계략적인 내용들 옆에 가서 판서 정리하고 돌아와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 보면서 생각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오세요. 자, 중력과 탄성력 공부하기 전에요. 우리 단원이요. 여러 가지 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과학에서 말하는 힘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과학에서 말하는 힘과 생활 속에서 말하는 힘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힘내라 친구들 이렇게 막 응원을 해줘요. 근데 친구들이 선생님 응원을 받았더니 힘이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힘 과학에서 보기엔 그거 힘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는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우리가 어떤 식의 응원을 해서 응원을 해서 힘이 생긴다든가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것들은 과학에서 말하는 힘이 아니에요. 과학에서 말하는 힘이라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힘이 가해지게 되면 모양이 바뀌거나 혹은 운동 상태가 바뀌어야 해.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이것을 우리는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힘은 조금 제한적이죠. 그죠?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을 우리는 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모양이 변하는 걸 다른 말로 2글자로 변형이 일어난다라고도 하니까 변형이란 단어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운동 상태가 변한다라는 말의 뜻은 이런 것들을 포함해요. 방향이 변하는 것도 돼요. 이렇게 가다가 그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어요.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힘이 가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 운동 상태의 변화라는 것은 빠르기의 변화도 됩니다. 빠르기의 변화라는 말의 뜻은요. 더 빨라질 수도 있고요. 더 느려질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아무튼 방향, 운동하는 물질의 방향이라든가 빨라지거나 느려짐의 변화가 생기면 우리는 뭐가 가해졌구나? 힘이 가해졌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괜찮습니까? 그때 이런 힘에 의해서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데 그럼 힘이 가해진 걸 나타내고 싶단 말이에요. 이런 힘을 우리는 뭘로 표시할 거냐면요. 이와 같은 화살표로 표시하기로 약속합니다. 됐어요? 그때 이 화살표가 닿는 요 지점 여기를 우리는 힘의 작용점이라고 얘기해요. 힘이 작용하는 지점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됐어요? 그리고 요 끝이요. 요 화살표 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힘의 방향이다라고 얘기해요. 힘이 작용하는 방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길이 이 화살표의 길이를 우리는 힘의 크기라고 나타내기로 합니다. 되셨습니까? 따라서 힘의 작용점, 힘의 방향, 힘의 크기를 한 화살표 위에 모두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3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힘의 3요소라고 얘기해요. 힘의 3요소를 화살표 위에 표시한다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어떤 면에 상자가 놓여 있어요. 이 상자를 내가 이렇게 잡아당겨 볼까요? 이렇게 잡아당긴다고 한다면 이쪽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보기에 오른쪽 방향이죠? 오른쪽으로 잡아당겨 보도록 합시다. 그때요. 힘이 작용하는 지점은 여기인 것이고요. 자, 내가 여기다 이렇게 10N이라고 쓰면요. 내가 준 힘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10N입니다.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작용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0N? 뉴턴? 뭐죠? N이 뉴턴인가? 뉴턴인가? 맞아요.
이렇게 N을 쓰고요. 우리는 뉴턴이라고 읽고요. 이것은 힘의 단위예요. 힘의 단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더불어서 이런 얘기 잠깐 해볼게요. 자, 쌤이요. 지금 여기다 이렇게 칠판 지우개를 붙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잡고 있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칠판 지우개를 잡고 있어요. 쌤이 이 지우개를 여기를 이렇게 밀어볼게요. 그럼 요렇게 돌아가네요. 그죠? 자, 다시 똑같은 아까 밀었던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여길 밀어볼게요. 요렇게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쌤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밀었어요. 그때요. 미는 지점이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돌아가는 형태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힘의 3요소 중에 방향이라든가 크기가 달라지면 힘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똑같은 물체를 10이라는 힘으로 꽉 누르는 것과 100이라는 힘으로 꽉 누르는 것은 결과적인 모양이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크기가 달라지면 분명히 힘에 의한 효과가 달라질 거예요. 방향 달라지겠죠. 이쪽으로 당기느냐 저쪽으로 당기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작용점이 달라도 힘에 의한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즉 힘의 3요소들이 바뀌게 되면 결과적으로 힘의 효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힘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이것이 바로 과학에서 말한 힘이에요. 그 힘 중에서 이번 시간에 뭐 얘기한다고요? 두 가지. 중력과 탄성력 얘기한다고요. 중력부터 합시다. 중력이라는 것은요. 지구가 물체를 어느 방향으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중력이라고 얘기해요. 됐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두 가지 날 보셔야 돼요. 지구 중심 방향이구나. 방향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잡아당기는 거구나. 누가? 지구가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지구를 그릴게요. 자, 물체 있어요. 지구 중심 어디예요? 여기죠? 지구 중심을 잡아당기는 힘이라고요. 자, 물체가 여기 있어요. 지구 중심 어디예요? 여기라고요. 그럼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힘이라고요. 물체가 여기 있어요. 지구 중심 어디라고요? 여기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라고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중력이라고 한다고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물체가 여기 있다. 이 물체는 A, B, C, D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당연히 B라고 고를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C라고 고릅니다. 아니라고요. 하셨죠? 중력이라는 건 어디 방향이라고요?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요. 따라서 지구 중심 방향인 뭐를 골라주셔야 된다? B를 골라주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이니까. 그때 이런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에 영향 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량이에요. 질량이 큰 것이 중력이 큽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지구 중심에 가까울수록 중력은 큽니다.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쪽이 지구 중심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자, A 위치가 있고요. B 위치가 있습니다. 누가 더 중력이 크다는 건 거예요? A가 더 크다는 겁니다. 질량이 똑같을 때요. 1kg, 1kg이라고 얘기했을 때요. 됐습니까? 따라서 지구 중심에 가까울수록 크고요. 그 다음에 질량에 따라서 중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 질량에 따라 중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무엇으로 엮어서 얘기할 수 있냐면 무게와 질량에 대한 비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게하고 질량하고 다른 건가? 네, 다른 거예요. 자, 과학에서 명확하게 구분해요. 명확하게 구분하거든요. 정의부터 내려볼까요? 질량이라는 것은 물체의 고유한 양을 얘기합니다. 그냥 얼만큼의 양입니까를 표현한 게 바로 질량이에요. 됐습니까? 물질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물질의 양이요. 됐어요? 자, 무게라는 것은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무게라고 얘기해요. 무게는 뭐래요? 중력의 크기래요. 중력이 힘이거든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지구가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우린 뭐라고 한다? 무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했잖아요. 중력은요, 바뀔 수 있다고요. 따라서 무게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변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됐어요?
질량은요, 변하지 않아요. 장소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값을 우린 질량이라고 합니다. 질량의 단위 어떠냐면요, 킬로그램이라든가 그램 단위로 사용하게 돼요. 무게는요, 중력의 크기죠. 중력은 뭐예요? 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의 단위인 뉴턴을 사용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거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되셨죠? 중력의 단위와 질량의 단위 보셔야 됩니다. 됐죠? 그때 이런 무게를 측정하는 도구로 뭘 쓰냐면요, 용수철 저울을 써요. 용수철 저울이라든가 전자저울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질량을 측정하는 도구는요, 윗접시 저울이나 양팔 저울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하는 도구가 좀 다르죠. 용수철이 들어간 것이 무게를 측정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질량은요, 양쪽에다 이렇게 수평으로 저울을 맞춰놓고요. 물체를 올려놓으면 기울어지겠죠? 그것과 수평이 되게 추를 맞춰서 그 물체의 질량을 재게 됩니다. 오케이? 추를 통해서 그 물체의 질량을 재는 게 바로요, 요와 같은 저울인 건 거예요. 됐습니까? 그때 무게하고 질량의 기본적인 의미와 함께 둘의 관계를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둘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무게에다가 9.8, 무게는 질량에다가 9.8을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무게는 9.8에다가 질량을 곱해서 계산하게 된다고요. 이 관계 속에서 왜 9.8이라는 걸 곱하는 거지? 그 이유는 중학교 3학년 물리학 부분을 배우면 아시게 됩니다. 지금은 그냥 받아들일게요. 됐죠? 무게는 질량에다 뭘 곱한다고요? 9.8을 곱한다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지구에서 60kg짜리의 물체가 있어요. 오케이. 달에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달에서 질량 몇 킬로그램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질량은 변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달에서 60kg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지구에서 60kg짜리 물체의 무게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9.8을 60에다가 곱해 주신 다음에 뉴턴자를 붙이셔야 된다고요. 자, 그럼 달에 갔을 때 무게는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무게는 뭐 한다고 했어요? 변하는 값이라고 얘기했죠? 지구하고 달을 비교하면요, 무게가 몇 분의 몇으로 줄어들냐면 6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됐어요? 중력의 크기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력의 크기가 무게라고 했는데 지구에 비해 달의 중력은 6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따라서 무게값은요, 9.8 곱하기 60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6분의 1을 하셔야 된다고요. 따라서 얼마요? 98뉴턴입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략적인 이야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 무게하고 질량은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그때요, 무게에 대한 이야기하고 질량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보시면서 무게와 질량을 어떤 관계로 계산할 수 있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 지구, 달 똑같고요. 무게는 변하는 값이긴데 다릅니다. 그때 지구하고 달의 비교는요, 지구의 6분의 1을 해야 달로 갈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중력에 대한 이야기의 계략적인 것들이 끝나게 됩니다. 됐습니까? 중력입니다. 자, 이제요, 탄성력을 해보도록 할까요? 탄성력이에요. 탄성력을 이야기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얘기를 보셔야 되냐면요, 탄성이라는 단어를 먼저 보셔야 돼요. 탄성이라는 것은 성질로서 변형된 물체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변형이 일어났어요. 그 말은 뭐예요? 힘이 가해졌다는 거죠. 힘에 의해서 변형이 일어났을 때 걔가 원래 상태로 난 돌아가고 싶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 있다고요. 그런 성질을 탄성이라고 얘기하며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탄성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무줄이요. 예를 들어서 용수철이요. 이와 같은 것들은 어때요? 잡아당기면 돌아가려고 하죠. 그러한 성질, 탄성을 갖고 있는 물체를 탄성체라고 한다고요. 됐어요? 그때 이렇게 변형된 물체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탄성력이라고 얘기해요. 변형된 물체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탄성력이라고 한다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용수철이 있어서요. 내가 이것을 이렇게 잡아당겨 볼게요. 내가 가한 힘이 이쪽이에요. 그럼 이렇게 변형이 일어났겠죠. 어떻게 늘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됐어요? 그럼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고 싶거든요. 그럼 되돌아갈 거야. 나는 원래는 이랬으니까 라고 이렇게 힘이 가해질 거라고요. 그럼 탄성력의 방향은 어느 쪽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가한 힘과 무슨 방향? 반대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변형이 일어난 방향과 반대 방향이란 뜻이죠. 한 번 더. 자, 여기에 이렇게 용수철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압축시켜 볼게요. 꽉 눌러서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해 볼게요. 됐습니까? 그럼 나는 이렇게 힘을 가했어요. 가한 힘의 방향이 이쪽이에요. 그럼 나는 원래대로 되돌아갈 거야. 이렇게 되돌아갈 거야. 라고 할 거라고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탄성력의 방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괜찮습니까? 따라서 가한 힘과 탄성력의 방향, 무슨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 생각해 볼게요. 자, 고무줄을, 가상의 고무줄을 보세요. 자, 잡아당겨요. 당겨요. 탁 나요. 띵 하겠지? 세게 당겨요. 탁 나요. 빵 하겠죠? 어디가 더 아파요? 이렇게 당겼다 딱 놓는 게 아픈 거지. 왜 이러냐고요. 자, 변형이 크면 되돌아가려는 힘도 커요. 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탄성력은 변형이 크면 되돌아가려는 힘, 탄성력도 큽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관계들을 가지고 우리 뭘 할 수 있냐면요.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어요. 이 탄성력을 이용해서 그게 바로 뭐냐면요. 용수철 저울입니다. 자, 용수철 저울에 대한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옆으로 올까요? 자, 용수철 저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수철이 이렇게 있어요. 됐어요? 자, 처음 길이를 원래 10cm라고 얘기해 볼게요. 처음 길이가 10cm짜리 용수철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다가 물체를 한번 달아볼게요. 물체를 달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물체를 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겠죠. 물체에 작용하는 분명히 중력이 있을 거라고요.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게라고 얘기하죠. 즉, 여기에 물체를 매달게 되었을 때 이 물체가 10N입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무게가 10짜리를 매달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아래쪽으로 중력의 크기가 10만큼 작용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용수철을 10만큼 잡아당겼으니 용수철이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겠지요. 왜? 10이라는 힘으로 잡아당겼으니까. 그럼 난 되돌아갈 거야. 얼마로 되돌아가려고 하냐면요. 10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가한 힘과 탄성력의 크기는 같아요. 그래서 가한 힘과 탄성력의 크기는 일단 같아요. 됐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용수철에다가 내가 20N을 매달아 볼까요? 10이 아니라 20N을 매달아 보도록 합시다. 그럼 당연히 더 많이 잡아당겼으니까 변형은 더 많이 커질 것이고 되돌아가려는 힘도 더 커질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가한 힘이 커지면 무엇이 커지더라? 변형이 커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무게가 얼만큼인지 알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요. 보세요. 처음에 길이가 10이었어요. 그런데 10N짜리를 매달았더니 예를 들어서 12cm가 되었다고 얘기할게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처음에 10cm였는데 12cm가 되었어. 얼만큼 늘어났어? 2cm가 늘어났네. 이거 왜 늘어났지? 10N짜리의 물체를 매달았더니만 이렇게 늘어난 건 거야. 까지 정리되세요? 그런데 지금요. 20을 매달았더니 얼마가 됐냐면 이 전체 길이가 14가 되더래요. 자료로 나올 거예요. 그럼 볼게요. 처음에 10이었어. 그런데 14가 됐지 뭐야? 얼마가 늘어났어? 4cm가 늘어난 거야. 왜 늘어났지? 20을 매달았더니만 그만큼 늘어나더라고. 됐어요? 이런 걸 몇 번 반복을 해보니 어떠한 패턴을 알게 되냐면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건 거예요. 그래프로 그렸을 때
10을 매달면 2가 늘어나. 20을 매달면 4가 늘어나. 30을 매달면 6이 늘어나. 비례관계네? 라는 걸 알게 된다고요. 됐어? 물체에 매단 무게와 늘어난 길이가 비례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예상할 수 있냐면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60을 매달아 볼게. 그럼 얼마 늘어날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거죠. 10을 매달면 2가 늘어났잖아요. 그럼 무게가 몇 배 됐어요? 6배가 됐죠. 그럼 늘어난 것도 몇 배가 되더란 소리예요? 6배가 되더란 소리예요. 따라서 얼만큼? 12cm가 늘어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렇게 거꾸로 써야 할 수 있겠다. 만약에 얼마를 매달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늘어난 걸 봤더니 세상에 40cm가 늘어난 건 거야. 과연 얼만큼 매달은 거니? 라고 물어본다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지. 왜? 10을 매달면 얼마가 늘어난대요? 2cm가 늘어난다면서요. 됐습니까? 그러면 늘어난 게 몇 배예요? 20배가 되었네. 그럼 무게도 몇 배가 되었나 봐. 20배가 되었나 봐.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얼만큼? 200N을 매달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변형된 것에 따라서 우리는 물체의 무게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변형된 정도는 무게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죠. 쌤이 지금 이렇게 표시했죠? 이 표시는 비례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물리학을 공부하시다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래프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때 그 그래프는요. 결과적으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로 나뉘게 될 겁니다. 이 그래프를 무슨 그래프라고 얘기하냐면요. 비례 그래프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래프를 무슨 그래프라고 얘기하면요. 반비례 그래프야 라고 얘기할 겁니다. 됐습니까? 탄성력에서는 탄성력의 의미와 함께 이와 같은 용설의 이용을 아셔야 됩니다. 됐죠? 그 외에 탄성력을 생활 속에서 이용한 예시들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예시까지 보고 화면 좀 볼게요. 자, 탄성력을 이용한 예시. 자, 뭐 얘기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운동 중에서 장대 높이 뛰기 알아요? 이거요. 이렇게 장애물이 있을 때 길쭉한 장대를 들고 내가 어떻게 해요? 막 뛰지? 막 뛰다가 여기 딱 넘어야 될 때 장대를 딱 꽂고 내가 몸을 최대한 이 장대를 당긴다고요. 장대가 그럼 어떻게 돼요? 휘어지죠? 휘어졌다가 장대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고 한다고요. 그 힘에 이어서 내가 그걸 붙잡고 같이 가죠. 같이 가면서 내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거예요. 나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휘어진 장대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 탄성력을 이용해서 넘어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뭐 있습니까? 활쏘기, 양궁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탄성력을 이용한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이외에 뭐 용설 들어간 거 다요. 들어간 거 다요. 용설 저울부터 해서 볼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죠? 풀어보면 그 안에 뭐 들었어요? 용설 들어있죠. 그죠? 이런 것들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전거에 이렇게 보시면요. 뒤쪽 안장에 보면 이렇게 용설 있어요. 왜냐면요. 쿵쿵 해서 여러분들 엉덩이가 조금 더 덜 아프라고. 여기도 뭐 들었을까? 용설 들었죠. 키보드 누르면 나오고 누르면 나오죠. 왜 그래요? 용설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 나오면 탄성력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시간에 다뤄주는 중요한 설명 모두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보면서 얘기할게요. 옆으로 오세요. 자, 옆으로 와보세요. 자, 우리 교재 10쪽에 있는 개념들 보시고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과학에서의 힘이라고 나와 있죠. 힘이라는 건 생활에서 말하는 힘이랑 다르다. 뭐가 다르다고 했어요? 반드시 조건이 붙는다고 했어요. 모양이나 운동 방향 빠르게 묶어서 운동 상태라고 얘기해요. 운동 상태가 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변하게 하는 원인을 우리 뭐라고 한다? 힘이라고 한다. 그런 힘이 작용하게 되면요. 이런 것들이 바뀌게 돼요. 그런 것들을 힘의 효과라고 얘기하며 힘이 다니는 뉴턴 사용한다 얘기했습니다. 자, 힘의 효과에 따른 변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무엇이 바뀔 수 있다고 했어요? 모양이 바뀔 수 있다고 했어요. 모양 변화 다른 말로 변형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그죠? 변형이 차력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찌그러질 거예요. 용설 잡아당기면 늘어날 거예요. 이런 식의 말 표현 나왔을 때 모양이 바뀌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운동 방향 빠르게 변화 있을 수 있어요.
볼링공을 굴리면요. 대굴대굴대굴 굴러가면서 빠르기가 바뀔 겁니다. 그죠? 자, 굴러가던 공이 멈춘대요. 이거 뭐예요? 움직이던 것이 정지한 거죠? 이것 또한 운동 상태의 변화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운동 상태의 변화입니다. 힘이 가해지면 이것들이 독립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동시에 바뀔 수도 있거든요. 모양, 운동 방향, 빠르기 이런 것들이 모두 변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 좀 볼까요? 자, 컵이 떨어져서 깨진대요.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속력이 바뀔 거고요. 땅 부딪히면서 속력은 멈추면서 와작 깨지면서 모양이 바뀌겠죠. 모양과 운동 상태가 모두 바뀌는 예시. 축구공, 야구공, 일반적으로 어떠한 공을 세게 차는 것, 세게 치는 것들에 대한 장면이 연출되거든요.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모두 바뀐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의 효과는 힘의 크기, 힘의 방향, 힘의 작용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얘기. 아까 이렇게 했을 때 어디를 누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대한 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힘 중에서 우리 뭐부터 얘기하자고요? 이거 힘의 표시 안 했구나. 힘의 표시요. 힘의 표시는 뭘로 나타낸다고요? 화살표로요. 힘의 작용점이요. 힘의 크기요. 힘의 방향이라는 거 보실 수 있으면 되고요. 단위는 뉴턴. 자, 중력 보도록 합시다. 중력.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서 무거울수록 커진다. 다른 말로 질량이 큰 물체가 중력도 큽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현상들은요. 따로 저기 설명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게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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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는 것은 다 중력 때문이에요. 되셨죠? 중력의 방향 볼게요.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하고 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하는 거 중력입니다. 무게하고 질량을 비교하실 수 있으셔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무게라는 것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됐습니까? 단위는 뉴턴을 사용하고요. 측정 도구 이 두 개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변할 수 있는 값입니다. 상대적 질량이라는 것은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양으로서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때 단위 반드시 보셔요. 지금 우리가 첫 시작이지 않습니까? 물리학에서 단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있지만 생명과학 이런 데서 단위가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물리는 단위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단위 보셔야 됩니다. 되셨죠? 단위 확인하시고요. 위접시올, 양팔절 같은 것으로 질량 측정합니다. 그때 무게는 질량에 비례한다. 왜 그러냐면 이래서 그래요. 무게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9.8에다가 질량 곱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질량이 1이라고 한다면 9.8 곱해서 무게는 얼마예요? 9.8 뉴턴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질량이요 10이라고 해볼까요? 9.8 곱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98 되는 거예요. 질량이 커지면 무게도 커집니다. 자, 선생님이랑 처음 공부하니까 얘기할게요. 화살표의 방향이 같이 올라갑니다. 얘 커지면 얘도 커져요. 이런 관계를 우리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요. 비례라고 얘기할 겁니다. 얘가 커졌는데 만약에 얘가 작아졌어요? 반대로 움직여요. 반비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같이 커졌죠? 비례입니다. 무게는 질량에 뭐 한다고요? 비례하는 겁니다. 어떠한 관계식에 의해서 이 관계식에 의해서 무게는 9.8 곱하기 질량입니다. 됐죠? 무게는 변할 수 있댔어요. 지구하고 달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요?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뭐만 바뀐다고요? 무게만 달라진다고요. 얼만큼? 지구에서의 6분의 1이 누구? 달이라고요. 되셨죠? 그래서 요거까지 기억합니다. 탄성력 해보도록 할게요. 탄성력. 모양이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 탄성력, 성질, 탄성, 갖고 있는 물체, 탄성체 구분하시고 탄성력의 방향이요. 힘의 방향과 무슨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눌렀으면 되돌아갈 거야. 반대쪽으로. 당겼으면 되돌아갈 거야. 안쪽으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되셨고요. 탄성력의 크기.
당연히 여러분들 작용한 힘의 크기와 같으면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했을 때 10으로 당겼어요. 그럼 되돌아가려는 것도 10이에요. 7로 당겼어요. 되돌아가려는 것도 7이에요. 이런 뜻인 거예요. 자, 5로 당겼어요. 5로 눌렀어요. 5로 되돌아가려고 해요. 그거이면서 여러분들 변형된 정도에 비례한다는 거. 많이 변형이 일어났으면 되돌아가려는 정도 큽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용설적으로 해서 용설이 늘어난 길이는 매달 물체의 무게에 뭐한다? 비례한다. 무거운 걸 매달면 많이 늘어난다. 그럼 많이 늘어났단 말은 무거운 게 매달렸겠네? 그 무게가 얼마야?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계산에 대한 연습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료가 나올 거예요.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무데나 마음에 드는 지점을 한 지점을 찾습니다. 아무데나 찾아도 돼요. 됐죠? 이런 그림 나오면 다 볼 거 없어요.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찾습니다. 그리고 보는 거예요. 아, 1을 매달면 얼마가 늘어나네. 1이 늘어나네. 이거 하나 찾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3을 매달면 얼마가 늘어나네. 3이 늘어나네. 아무거나 하나만 찾으시라고요. 그래놓고 문제에서 묻고 싶은 걸 대답하시면 돼요. 만약에 문제가 어떤 물체를 매달았더니만 얘가 예를 들어서 21cm로 늘어났다? 과연 얼만큼 매단 거니? 라고 물어본다면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이걸로 해볼까? 3을 매달면 3cm가 늘어나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몇 배 되었어요? 7배 되었잖아요. 그럼 이것도 7배 하시면 된다고요. 따라서 얼만큼? 21만큼 매달았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비례식 세울 수 있으면 돼요. 그 이유는요.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여기서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건 추의 무게, 가한 힘에 비례하는 것은 반드시 늘어난 길이에요. 용수철의 전체 길이 아니에요. 됐습니까? 전체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늘어난 것에 비례하는 겁니다. 됐죠?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처음의 길이가 10이었어요. 그럼 이게 전체가 11 되지 않겠습니까? 1이 늘어났으니까. 그랬을 때 1을 매달면 11이구나. 그럼 2를 매달면 얼마가 될까? 이렇게 푸는 문제 아니라는 건 거예요. 됐습니까? 1을 매달면 1이 늘어나지 라고 하셔야지 1을 매달았더니 11cm가 되었어. 전체 길이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지금 목놓아 얘기하죠? 너무 중요해요. 엄청 많이 틀리거든요. 반드시 늘어난 길이에 비례한다는 거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탄성력을 이용한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용설, 저울, 장대 높이 뛰기, 양공, 트램벌린, 방방이요. 그죠? 그리고 자전거, 안장 등에 이용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이번 시간 배우고자 하는 개념 모두 끝났습니다. 개념 확인 퀴즈 풀고요. 뒤쪽에 있는 문제 빠르게 한번 체크할게요. 힘의 3요소 순서 상관없이 얘기할게요. 힘의 크기, 힘의 방향, 힘의 작용점입니다. 힘의 자 생략할게요. 물체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 너무 중요합니다. 무게라고 합니다. 정의 알고 계시고요. 자, 모양이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 되돌아가려는 힘 뭐예요? 탄성력이죠. 탄성력의 방향은 탄성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과 무슨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고요. 탄성력의 크기는 작용의 힘의 크기와 같습니다. 됐어요? 자, 선생님이 얘기할 때요. 친구들 같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이제 우리 문제 풀 거거든요. 우리 교재 12쪽, 13쪽 풀 거란 말이에요. 친구들 잠깐 화면 정지하고 빠르게 11문제 풀어보세요. 시작! 했어요. 자, 꼭 스스로 먼저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1번. 자, 물체에 무엇이 작용하면 모양이나 운동 상태 바뀌어요? 힘이 작용해야 되죠? 따라서 힘이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2번. 그림은 힘을 화살표로 나타낸 것이다. 써볼게요. 이거 힘의 크기죠. 힘자 생략할게요. 이거 힘의 작용점이고요. 여기 뭐겠습니까? 힘의 방향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쓸 수 있죠? 오케이. 다음. 요게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저게 뭐야? 볼게요. 그림가는 동쪽으로 향하는 10N의 힘을 나타낸 거래요. 얘가 동쪽으로 향하는
10N의 힘을 나타낸 거래요. 그렇다면 이 방향이 뭐구나? 동쪽이구나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과학에서 이런 식의 방해표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와 같은 방해표가 나왔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나라 하나 그려보세요. 우리나라 하나 딱 그렸을 때 이쪽이 뭐예요? 북쪽이죠? 이쪽이 뭐예요? 남해 바다 있는 쪽이죠? 이쪽 독도 있는 쪽 동해 바다죠? 이쪽이 뭐예요? 서해 바다란 말이에요. 따라서 동서남북은 잡을 수 있으셔야 돼요. 이쪽이 동쪽이고요. 이쪽이 북쪽이고요. 이쪽이 서쪽이고요. 이쪽이 남쪽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선 동쪽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 동쪽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아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때요. 자 보세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을 몇 뉴턴으로 놓겠다는 거예요? 10뉴턴으로 놓겠다는 건 거예요. 됐습니까? 그걸 잡으셔야 돼요. 아, 네 칸을 몇 뉴턴으로 10뉴턴으로 결정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요. 한 칸은 몇 뉴턴이겠습니까? 4분의 10뉴턴이겠지 뭐. 4분의 1에서요. 됐죠? 그런 상태에서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이네요. 됐습니까? 한 칸이 이만큼이에요. 여섯 칸은요? 6 곱하기 4분의 10 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계산. 2, 2는 4, 2, 3은 6, 2, 1은 2, 2, 50, 3, 55, 15뉴턴. 이 정도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 15뉴턴이구나. 이건 크기가. 근데 방향이 어디 쪽이에요? 아래쪽. 어느 쪽? 남쪽입니다. 따라서 남쪽으로 15뉴턴을 나타낸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오케이? 이거 꼭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자, 물리학 공부하려면 기본적인 숫자 계산은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다음 4번. 그림과 같이 지표면 근처에서 질량이 같은 두 물체 가, 나를 가만히 놓았대요. 어디로 떨어질까? 고민하지 마세요. 지구 중심으로 떨어진다고요. B. 지구 중심 떨어진다고. E. 답은 B. 괜찮아요? 오케이. 5번. 자, 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O, 옳지 않은 건 X 구해보도록 할게요.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깁니다. 맞죠? O.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 작용한다. 맞죠? O. 중력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한다. 맞죠? O. 아까 얘기했죠. 그죠? 물체의 작용, 중력의 크기를 무엇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무게라고 한다고 했죠? X네요. 따라서 O, X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중력이 작용한 현상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 충력 작용하면 아래로 떨어져야죠. 또 기타 줄 튕겨서 기타 연주한다. 기타 줄을 튕기면요. 이렇게 있는 줄을 튕기면 띵 흔들리죠. 왜 그러냐면요. 탄성력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탄성력 생각하셔야 됩니다. 장대 높이뛰기 탄성력인 거 아시겠죠? 스카이다이버가 아래로 떨어진대요. 충력이죠. 따라서 기억과 리을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7번. 질량과 무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O, 옳지 않은 거 X 할게요. 질량은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맞네요. 무게 단위 킬로그램, 그램 아니라고 얘기했죠? 바뀌었습니다. 그죠? 질량은 위접 저울이나 양팔 저울로, 무게는 용철 저울이나 가정용 저울로 사용하고요. 아이고 이거 안 했네. 같은 물체라도 측정한 장소에 따라 뭐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질량은 똑같지요. 하지만 무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고요. 같은 물체일 때 지구에서 측정한 질량과 달에서 측정한 질량은 다르다. 질량은 어떻다고요? 변하지 않는다고요. 무게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 요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그림과 같이 지구에서 위접 저울에 사과를 올려놓았대요. 자, 질량이 300g이래요. 위접 저울 그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접시가 위쪽을 향하고 있고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간단하게 그려보면요. 여기 이렇게 0점을 맞추는 거고요. 됐죠? 자, 사과에 300g이라는 거에서 300g이란 단어가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단위가. 질량이에요. 이 사과를 달로 가져가요. 측정하면 질량 어떨까? 질량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요. 따라서 얼마예요? 300g입니다. 무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구에서의 무게 얼마예요? 300에서 여러분들 이거요. 반드시 킬로그램 단위로 바꾸셔야 되거든요. 9.8에다가요. 0.3kg. 이게 바로 지구에서의 무게인 거고요. 달에서의, 이거 뉴턴자 쓸게요. 달에서의 무게는 얼마입니까? 9.8 곱하기 0.3 곱하기 6분의 1 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계산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지? 질량이니까 변하지 않아야 되죠? 오케이.
자, 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용설에 힘이 작용할 때 탄성력이 작용하는 방향에 대한 얘기예요. 자, 원래 길이가 이래요. 짧으네요. 뭐 한 거예요? 이렇게 압축된 상황인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쪽이 가한 힘의 방향이니까 되돌아가고 싶어. 어떻게? 이렇게 C. 원래 길이가 이런데 이렇게 늘어났네요. 이렇게가 바로 가한 힘의 방향이죠. 따라서 되돌아가고 싶어. 어떻게? 이렇게 A네요. 따라서 C, A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10번. 탄성력에 대한 설명 옳은 건 O, 옳지 않은 건 X.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힘, 탄성력. 탄성력은 탄성체에 작용한 힘의 방향과 같은 방향이에요. 자, 내가 이 물체를요, 이렇게 잡아당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반대 방향. 탄성력의 크기는 탄성체가 변형된 길이에 비례한다. 변형이 크면요, 되돌아가려는 데 크지. 맞네. 따라서 OX. O. 11번. 그림과 같이 한쪽을 고정시킨 것을 4N으로 누른대요. 그럼 되돌아갈 거야. 얼마로? 4로. 따라서 4N이고요.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요. 중력과 탄성력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물리학의 첫 시작을 해요. 어때요? 할만한가요? 자, 조금 어려운 단원도 있고 좀 쉬운 단원도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이요.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힘에 대한 얘기로 시작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 뭐 한다고 했습니까? 문제 풀 거예요. 다음 시간 문제 풀이는요. 14쪽부터 시작할 거예요. 14쪽부터 해서 쭉 해서 우리 뒤쪽에 있는 문제까지 풀 건데요. 어디까지 풀 거냐면 19쪽까지 풀 거예요. 그때 18쪽 보시면요. 서술형 다지기 있죠? 서술형 다지기는 선생님이 풀어주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문제하고 동일한 걸 말로 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먼저 풀어서 오세요. 그리고 서술형 다지기 모르겠으면 질문하세요. 다음 시간 문제풀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